지금 여성 비흡연 폐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이슈죠 지금. 네. 그리고 비흡연자의 90%는 여성입니다. 와, 이거 그럼 대략 폐암의 30%는 비흡연 여성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저는 40세 이상의 여성분이 간접 흡연에 노출됐다든지 자기가 요리를 좋아해서 뭐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않는다. 이 과거 불치병으로 불렸던 폐암.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5년 생존율이 늘고 있는데요. 폐암을 진단받은 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준 한양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이자 폐암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흉부외과 장효진입니다. 폐암센터장님 맡고 계시는데 폐암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양대병원에서 폐암센터를 맡으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환자한테 저희가 다양한 치료 전략과 접근 방법을 자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많이 했고 폐암을 하나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과 간의 협력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하면서 다학제 진료와 튜머보드라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잘 하자라는 그런 목표로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각 분야 교수님들 쫙 와가지고 다 의견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구나. 그런 신뢰감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술 후엔 또 그 다음 치료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환자분들 다학제는 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다학제 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폐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사실 폐암 자체가 치료가 힘들었고 생존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늦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발견되는 이 변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새?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CT의 활용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38%까지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이제 무관심으로 건강검진을 챙기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침을 한다든지 객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겨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도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4기로 진단되는 폐암의 비율이 40%를 넘고 있고 지금 여성 비흡연 폐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이슈죠 지금. 네. 저는 40세 이상의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직업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접 흡연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요리를 좋아해서 뭐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겠다. 건강검진 할 때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거 건강검진 할 때 한번 그래도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저설량 CT로 저설량 CT로 한번 해보. 실제로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요 비흡연 여성 환자에서 이제 저설량 CT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폐암 수술 전문가시니까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1기하고 2기는 거의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대개 지금 현재 트렌드는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술 먼저 하는 거죠. 1기는 뭐 여전히 답은 수술이고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2기, 3기, 2기, 3기에서 이제 예전 트렌드를 얘기 드리면 2기를 수술 먼저 하고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했고 3기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수술 전 치료했다가 수술하고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2기, 3기에서도 이제 선행적으로 수술 전에 표적 치료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이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 한 그룹이 성적이 살짝 좋아요. 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대개 로봇 수술로 많이 하잖아요. 로봇 수술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구 잡고서 하다 보면 이 끝에 미세한 떨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손끝에 떨림이. 근데 로봇은 그런 거를 다 제어합니다. 우리 마치 카메라 이렇게 딱 들면 손떨림 보정하듯이 로봇팔이 그런 미세한 손떨림을 보정하고 내가 많이 움직여도 조금 움직이게 훨씬 더 정밀하게 이제 조직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문제. 맞습니다. 이게 뭐 로봇 수술이 좋아요, 흉곽경 수술이 좋아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물어보면은 로봇 수술이 저도 편하고 좀 더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고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용 얘기 드리면 순간 얘기 듣는 순간 부담스러워하시는 환자 보호자분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 같이 오셨다. 그러면 이거 로봇 수술 못 시켜드려서
이거 내가 좀 불효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이게 로봇 수술과 흉곽경 수술이 환자가 느끼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예, 처음 초기만 넘어가면 그 뒤엔 차이는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 성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로봇 수술과 흉곽경 수술의 재발률이나 생존율이나 다 차이 없습니다. 예, 다 차이 없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드려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형 세단 차를 타고 갈 거냐, 최고급의 좋은 차를 타고 갈 거냐, 뭐 물론 승차감이 좋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암을 잘 제거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흉곽경과 로봇 수술의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결과는 똑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주로 1기에서나 2기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폐암 그것만 싹 제거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전체 구역을 다 제거하게 되나요? 뭐 폐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암이 있으면 암 덩어리만 뺀다라고 생각하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만 제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100% 재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암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덩어리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암 세포가 이제 주변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우리가 폐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암 덩어리 있지만 그 주변에 세포들이 보여요.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간 것들이.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절제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암 혹만 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정상적인 폐 조직을 포함해서 넓게 잘라야 됩니다. 이제 근데 얼마나 넓게 자를 거냐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폐라는 게 이렇게 다 구역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 가지가 이렇게 이 기관지가 쭉 갈라지면서 구역화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구역별로 자르는 거. 폐가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세 덩어리, 왼쪽에 이제 두 덩어리 이렇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상중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왼쪽에 상하. 그래서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이렇게 해서 5개의 폐 덩어리가 있습니다. 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하나하나의 엽에는 구역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제 암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의 엽을 다 절제하느냐 아니면 엽 안에 일부 구역만 절제도 되느냐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겠죠. 간암인 경우에는 이제 간을 상당 부분 절제해도 간 세포가 다시 자라나서 간 기능을 대체를 하잖아요. 네. 폐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도 저희가 외래에서 진짜 많이 받습니다. 폐 자라나요? 이만큼 잘랐는데 괜찮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폐는 다시 자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막 분열하면서 자라진 않지만 자라지 않지만 네, 자라진 않지만 이제 절제되면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폐는 고무풍선 같은 거라 좀 더 얘가 팽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고 그러면서 폐 기능이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그렇게 채워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운동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폐 기능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폐 기능이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30% 정도를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 70 남잖아요. 그러면 70으로 쭉 가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 80 혹은 운동하시면은 어떨 때는 85 정말 운동 평소에 안 하다가 이게 수술하고 나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00까지도 다 회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어떤 운동을 해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유산소 하죠. 예. 하면은 폐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점점 기능을 확장해요. 네. 그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 그러니까 움직여야 좀 이 수술 후유증이 적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폐 수술뿐만 아니라 뭐 배 수술을 하든 뭐 어깨 수술을 하든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끝나고. 왜 그러냐면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수술 직후에 이 기관지의 분비물들이 증가합니다. 특히 또 폐 수술하신 분들은 일부 좀 피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조기에 보행을 하고 기침을 해서 뱉어내야 수술 후에 무기폐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러한 폐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여성 폐암 얘기했는데 현재 비흡연 여성 폐암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10명 중 9명이 흡연자, 폐암, 그리고 1명이 비흡연자라면 지금은 10명 중 6명이 흡연자, 4명이 지금 비흡연자예요. 그리고 비흡연자의 90%는 여성입니다. 와, 이거 그럼 대략 폐암의 30%는 비흡연 여성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흡연 여성 이게 아시아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데 미세먼지 많이 뿜고 있잖아요. 그런 대기 오염 우리가 대기오염. 예, 대기 오염이 가장 이제 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또 여성분들이 조리 과정에서 프라이팬에서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리 흉 그런 것들이 여성 폐암의 비흡연자들한테 생기는 가장 큰 역학적 원인이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담배도 안 폈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요새 많고 이 대기오염이나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문제로 생각된다. 얘기 똑같이 드리는 거죠. 이게 또 여성 폐암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간유리음용 또 생겨요. 예, 추적 관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조리 환경 좀 바꿔라. 집에 공기청정기 없으면 좀 놓으셔라. 그리고 너무 대기오염 심한 상태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성 폐암 많이 차지하는 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폐암 중에는 이제 세포 종류가 있는데 뭐 서암, 평평세포암, 뭐 대세포암, 소세포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서암입니다. 서암이에요. 예. 서암은 다른 암과 비교해서 치료율이 좀 잘 돼요. 이제 여성 폐암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EGFR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폐암의 유전자 변이.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 비율이 높고 이 형태가 이제 간유리 음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성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흡연자 폐암이랑 조금 이제 행태가 달라요. 자라는 것도 느리게 자라고 EGFR 유전자 변이가 높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도 또 좋고 EGFR 유전자 변이를 차단하는 약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서남인 경우에는 그 약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그러면 뭐 불행중다행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간유리 음영 얘기했는데 요새 건강검진에서 저설령 CT 찍고 이 간유리 음영이 발견돼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이 뭐예요? 간유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하면 이제 투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불투명해가지고 뒤에가 잘 안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그런 이제 유리가 있는데 그런 불투명한 유리를 간유리라고 그러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 뿌옇게 보이는 이제 폐 음영을 간유리 음영이라고 그러거든요. CT 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거를 우리가 간유리 음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CT 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 네네. 진짜 간유리 음영 보이면은 다들 놀래서 올 거 아니에요. 실은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고 무조건 폐암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렴 걸리거나 이래도 간유리 음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이제 폐암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발견됐을 때 간유리 음영, 이거 폐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안 되고요. 추적 관찰을 해서 얘가 사라지는지 계속 남아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몇 개월에 해요? 보통은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정말 이게 커서 이거 폐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이내에 빨리 하고요. 아주 작은 병변이다. 그러면 뭐 여유 있게 좀 천천히 뭐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암이 아니고 하여튼 고유의 간유리 음영이다 했을 때 그 간유리 음영은 나중에 100% 폐암이 돼요?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보시고 막 간유리 음영 있고 폐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가 않고요. 간유리 음영이 폐암이 이제 자라서 폐암 되는 거는 뭐 20% 미만이라고 20%? 예, 미만. 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간유리 음영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우리가 암 이러면 막 확 자랄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러지가 않고 빨라야 3년에서 5년, 뭐 아주 늦은 분들은 10년, 15년 있다가 매우 천천히.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게 경과를 보다가 그 순간에 이거 10년 동안 천천히 자랄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의사도 장담 못하죠. 계속 네.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거를 CT를 찍어서 모양이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양이 변했어요. 그러면 약간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 간유리 음영이라고 그래서 아까 불투명한 모양, 뿌연, 안개같이 뿌연 이런 모양으로 CT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세포들이 굉장히 밀집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암들은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고 하얗게 보입니다. CT에서.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냐 아니면 이 기존에 보였던 것이 좀 더 커지냐 아니면 이제 간유리 음영 크기 자체가 점점점 커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얘가 이제 진행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면 이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그때 높아집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러면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변화가 보이면 수술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해서 모양이 좀 변하네, 크기가 커지네, 알갱이가 많아지네 이러면은 바로 수술해서 째면은 거기서 깔끔하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데 그 간유리 음양이 꼭 그 폐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간유리 음양이 진행되면서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알갱이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암의 씨앗이라고 보는구나. 폐암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싹을 트고 있다. 싹을 트고 있다. 예. 그리고 이 간유리 음양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려면 저설량 CT를 찍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안 됩니다. 거의 40%까지 육박을 하고 비흡연자가 육박하고 이분들은 대개 간유리 음영을 형태를 띠기 시작하더라. 저설량 CT를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조기 발견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네요. 오늘 폐암의 치료와 수술, 여성 비흡연 폐암, 그다음에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께 폐암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담배 핀 사람만 폐암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비흡연자 여성 환자분들의 폐암을 이제 걱정해야 되고 그런 증가세는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내가 흡연하지 않더라도 좀 조리 연기에 많이 노출되거나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시다면 건강검진을 하실 때 꼭 저설량 CT를 찍어서 폐 건강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검진 했다 그랬는데 뭐가 보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뭐가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폐암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잘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폐암이다라고 진단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흉곽경 수술과 노보수술처럼 정밀한 수술도 하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서 살리는 구역절제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진행된 암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러한 좋은 신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3세대, 4세대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촘촘한 진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폐암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이 항상 옆에서 조언하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여성 비흡연자 폐암이 40%에 가까워진다는 거에 충격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폐암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폐암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 장효준 한양대병원 폐암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